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가 아니고 좀 인터뷰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영상에서 되게 간단하게 뭐 짧게 얘기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UX 디자이너로 잡을 잡기 위해서는 이 인터뷰를 꼭 해야겠죠. 근데 그 인터뷰의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고요. 제가 했던 인터뷰 방법, 제가 소개는 아니고 제가 짧게 설명드렸던 인터뷰 방식은 원래 기존의 UX 디자인 인터뷰랑 좀 많이 다른 인터뷰였었어요. 특히나 그 애플의 디자이너로 일을 했을 당시에 했던 인터뷰는 정말 정말 달랐던 인터뷰였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인터뷰 관련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해볼까 해요. 어, 여러 가지 인터뷰 방법,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터뷰 프로세스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이 인터뷰는 거의 대부분의 큰 회사나 뭐 스타트업에서도 많이 하는 인터뷰 방법인데요. 어, 여러 가지 스텝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스텝들을 하나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 방법대로 모든 회사들이 인터뷰 하는 건 아니고요. 각 회사마다 또 팀마다 스타일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UX 인터뷰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이제 HR이 전화로 오게 됩니다. HR이 전화 오게 되는 루트는 되게 다양한데요. 뭐 물론 저희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내서 HR이 그거를 보고 마음에 든다 해서 HR이 이제 전화 스케줄을 잡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링크드인이나 뭐 다른 프로파일 플랫폼에서 제 프로파일을 보고 HR이 마음에 든다. 우리 팀에서 뽑는 디자이너로 뽑는데 그 디자이너 조건이랑 얘가 되게 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먼저 reach out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뭐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이런 방법들이 대부분 대표적이고요. 그렇게 해서 HR의 연락을 받게 되면 HR이랑 저랑 이제 30분간 전화를 하게 되는 스케줄을 잡게 됩니다. 30분간의 전화에서는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HR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고 또 HR 관련한 사항들을 많이 듣게 돼요. 일단 첫 번째로 HR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겠죠. 이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이고 우리 어떤 팀에서 사람을 뽑는다 라는 그 잡에 대한 롤에 대한 관련 그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거예요. 너의 백그라운드나 뭐 이제 경력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죠. 내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되고 내 경력은 이렇게 되고 경력이 없는 상황이면은 뭐 내 학교는 이렇게 되고 뭐 나는 수상을 이렇게 했고 아니면 뭐 나 이제 디그리 같은 거는 이런 거 있어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줄 거고 그 이후에는 아마 compensation이나 immigration 관련 HR 질문들을 할 거예요. 주의하실 거는 보통 compensation 질문을 받았을 때 HR이 대놓고 우리는 이 정도까지 줄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아요. 보통 캔디데이시 리서치를 잘 해야 되고 자기의 레벨에 관련한 그 버젯이나 뭐 샐러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미리 알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대답을 잘 못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HR에서는 그런 거를 보고 되게 로우볼을 할 수도 있어요. 로우볼이라는 거는 이제 오퍼를 줄 때 아니면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줄 때 우리는 뭐 이 정도까지밖에 못 줘 라는 식으로 얘기를 받게 되는데 그게 보통 미니멈일 수도 있고 미니멈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샐러리 레벨이.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잘 알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저도 이런 거를 잘 알지 못해서 제 처음 직장에서 굉장히 낮은 샐러리로 시작을 했고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랑 디자이너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그 레벨에 관련 맞는 샐러리를 알게 되면서 그런 거를 많이 어필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다음 직장을 갈 때는 제 레벨에 맞는 그 샐러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거를 아는 것이 진짜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시고, 블라인드를 너무 믿지는 마세요. 왜냐면 블라인드에는 가끔 너무 뻥튀기를 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자기가 잘 아는 친구들이나 뭐 잘 아는 디자이너들 있으시다면 많이 물어보고 알아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너무 샐러리 관련해서 알기가 너무 힘들다, 나는 이거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아니면 그 실리콘밸리 샐러리 레벨 샐러리들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뭐 메시지 주시면 제가 뭐 물론 직접적으로 저는 얼마 벌어요, 이 정도 레벨 이렇게 이 정도 벌어요 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그 레벨 간 이제 샐러리 그 레인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드릴 수 있으면 거기 메시지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샐러리 같은 컴펜세이션 관련 질문들 얘기를 하고, 컴펜세이션에 관한 답변이 다 됐다면 이미그레이션 질문들, 뭐 스폰서가 필요하니, 비자는 어떤 걸로 지내고 있니 라는 관련 질문을 받게 되고요. 그런 얘기가 잘 마무리되면 이제 HR이 전화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죠. 보통 마무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그 네가 준 정보들 잘 받았고, 이거를 잘 하이어링 매니저랑 얘기를 해서 네, 너한테 알려줄게. 걔네가 프로세스 하고 싶은지 아닌지 그런 거 관련해서 2, 3일 안에 메시지 보내줄게 라고 해서 전화를 끊을 거예요. 그래서 2, 3일 후에 아마 답변이 오겠죠. 근데 보통 뭐 비자 관련 문제나 뭐 샐러리 관련 문제, 아니면 다른 HR 관련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는 리젝 메시지를 받게 되고, 하이어링 매니저가 모든 걸 다 보고 답변 다 보고 확인했는데도 마음에 들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다음 단계는 보통 1대1 전화인데요. 하이어링 매니저랑 전화를 해요. 큰 회사들은 하이어링 매니저가 보통 디자인 디렉터, 아니면 프린시플 디자이너, 시니어 디자이너 이런 경우가 많고요. 스타트업이나 뭐 작은 규모 회사들은 뭐 CEO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디자인 치프인 경우도 있고요. 보통 되게 높은 레벨들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1대1로 이제 그 하이어링 매니저랑 전화를 하게 됐을 때, 대부분은 보통 이제 진짜 프리 터킹, 그냥 1대1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포트폴리오 리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인터뷰 프로세스 들어가기 전에 자기 포트폴리오가 업데이트가 잘 돼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포트폴리오 리뷰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한두 개 정도 이제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가장 최근의 거, 아니면 가장 자기가 잘했던 거 같은 경우 이제 케이스 스터디 잘 리뷰를 해주시고, 하이어링 매니저가 몇 가지 질문 이제 있으면 그거를 관련해서 질문하고 Q&A 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하이어링 매니저랑 전화를 하게 되면 하이어링 매니저는 대충 감이 오게 돼요. 이 디자이너는 우리 팀에 와서 일을 잘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이 디자이너는 우리랑 좀 스타일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하이어링 매니저가 괜찮다, 마음에 든다 했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 리젝을 당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사 뭐 팀마다 사이즈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회사는 여기서 인터뷰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의 큰 회사들은 여기서 다음 스테이지가 또 있어요. 다음 스테이지뿐만 아니라 다다음도 있죠. 어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보통의 하이어링 매니저가 디시전 메이커이기 때문에, CEO나 뭐 디자인 치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 얘 마음에 들어, 우리 하이어링 할게 해서 오퍼레터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다음 단계는 보통 디자인 챌린지라고 회사에서 토픽을 하나 줘요. 이 토픽은 뭐 진짜 정말 랜덤하게 아무거나 될 수가 있는데, 디자인을 해오라는 디자인 챌린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디자인 같이 크리틱을 하는 그 인터뷰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정말 회사마다 다르지만 제가 했던 큰 회사 중 하나는 메타, 페이스북 예전 몇 년 전에 했던 인터뷰에서는 디자인 크리틱이라고 두 명의 디자이너가 미팅을 들어와서 저랑 같이 어떤 한 프로젝트 하나를 크리틱을 하게 돼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크리틱을 하는 모습을 걔네들이 보고 얘는 디자인 띵킹이 내가 생각하는 거와 비슷하다, 뭐 잘 맞는다, 아니면 UX 디자이너로서 이런 생각을 잘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해서 패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디자인 크리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디자인 챌린지라고 이제 토픽을 주고 그 토픽에 관련해서 제가 디자인을 해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인터뷰 중 한 군데인 테슬라에서는 뭐 어떠한 디자인 토픽을 주고 그거에 대한 디자인을 해오라 그래요. 이거에 관련한 UX를 해오세요, 만들어 오세요. 해서 그 UX를 만들어 오면 하루 날 잡고 그 UX 제가 만들어 온 거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 디자인 팀에서 저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질문에 관한 답변을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인터뷰 프로세스 날이 잡혀서 리뷰도 하고 질문도 받고 하는 그런 디자인 챌린지라는 과정도 있어요. 이렇게 디자인 챌린지나 그 디자인 크리틱 관련해서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 될지는 회사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알아보시고 이제 하는 게 좋고요. 보통 이런 거를 하기 전에 HR에서 먼저 그 제일 첫 번째 HR 전화를 할 때 설명을 해줘요. 인터뷰 프로세스에 관해서. 그때 알게 되죠. 내가 디자인 챌린지를 할 건지, 디자인 크리틱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디자인 뭐 어떤 프랙티스를 할 건지 관해서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챌린지를 했을 때 그 챌린지가 마음에 들었다, 아웃컴이 너무 좋았다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보통 원온원이라고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과 1대1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근데 1대1 인터뷰를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한 3, 4명? 3명에서 5명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디자이너랑 1대1로 인터뷰 하나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PM, 프로덕트 매니저랑 1대1 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랑 1대1을 하게 돼요. 이렇게 원어원을 여러 가지 에리아 사람들이랑 함으로써 그 회사에서는 얘가 이 다른 에리아 사람들이랑도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구나, 얘는 좀 우리 회사 일하는 스타일이랑 잘 맞는 것 같아 라는 거에 대한 감이 오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회사에서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원어원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원어원 했을 때 얘가 우리 회사랑 잘 맞는다 아니다 라는 걸 결정을 하고, 만약에 제가 캔디데이트이 잘 맞을 경우에는 HR에서 연락이 오게 돼요. HR에서 이제 굿 뉴스를 들고 오겠죠. 너 너무 인터뷰 잘했고 우리 너한테 오퍼레터를 보내고 싶어. 근데 오퍼레터는 아마 이렇게 써서 갈 거야. 컴펜세이션은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로 이제 그냥 한 번에 액셉트를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한 번에 액셉트 하셔도 되죠. 이건 다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 받았을 때 내고를 좀 하면 오퍼레터 처음에 받았던 거에서도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뭐 컴펜세이션으로 더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인터뷰를 잘 했을 경우엔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내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 긴 하이어링 프로세스를 다 끝내고 그 팀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그 팀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에 관한 확신이 있고 그 캔디데이트에 관한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캔디데이트는 그 오퍼레이터를 받고서 자신감 있게 한번 나 이거 여기서 뭐 스탁을 더 받고 싶어, 아니면 나 보너스 더 받고 싶어, 아니면 샐러리 그 베이스 컴펜세이션을 좀 뭐 10,000불이라도 5,000불이라도 더 받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물론 당연히 여러분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더 받고 싶은지. 이유는 뭐 내가 지금 마켓 밸류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 너네가 준 오퍼레터가. 그래서 나는 지금 마켓 그 에버리지를 받고 싶은데 그게 이 정도여서 나는 이거를 더 받고 싶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나 다른 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 정도 준다 그랬어. 이 정도 너도 맞춰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퍼레터를 조금 내고를 해서 마지막에 가격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으시면 올리는 거를 한번 되게 추천해 드릴게요. 물론 회사에서 당연히 no, 안 돼, 이건 우리 파이널이야 해서 안 올려주는 경우도 많지만 뭐 물어본다고 다치진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고를 해서 정말 파이널 오퍼가 나오면 그 오퍼에다가 사인을 하시고 그 오퍼레터 안에는 스타팅 데이도 있으실 거고요. 거기에 뭐 모든 보너스나 뭐 컴펜세이션 관련 디테일들 다 있으실 테니까요.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인터뷰 프로세스가 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통 인터뷰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한 3에서 5주 정도 걸려요. 이게 정말 정말 긴 프로세스인 이유가 제가 HR이랑만 1대1로 전화해서 인터뷰 딱 해서 막 좋아 좋아 잘했어 해서 끝나는 상황이면 저랑 HR의 스케줄만 잘 맞으면 끝났을 텐데 이 인터뷰 프로세스 안에 연관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스케줄을 잘 맞춰서 인터뷰 스케줄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디자인 챌린지 같은 경우나 뭐 하이링 매니저 인터뷰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뒤에 잡히는 경우 아니면 뭐 2주 정도가 걸려서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터뷰 프로세스는 정말 딜레이가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를 참고하시고 그런 거를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내가 만약에 비자 문제 때문에 OPT나 CPT가 이제 expiring 된다. 뭐 CPT는 상관이 없겠죠. 학교에 돌아가면 되니까. OPT가 expiring 된다. 그리고 내 H1이 지금 만료가 돼간다. H1을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은, 시간이 촉박한 사람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잘 계산해서 시간을 잘 짠 후에 인터뷰를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프로세스가 뭐 HR이 뭐 우리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해서 정말 일주일에 딱 걸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보통 이게 딜레이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오퍼레터를 받으시게 되면 정말 그 이후부터는 아무 문제 없이 진짜 행복하게 베네핏들 둘러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될 거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포지티브하게 계획하면서 그 인터뷰 프로세스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포트폴리오 관련이나 뭐 이제 인터뷰 관련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기본적인 인터뷰 프로세스였고요. 다른 인터뷰 관련해서는 뭐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제 애플 UX 잡 같은 경우는 30분 통화로 해서 하이어링 매니저와 30분 통화로 해서 인터뷰가 끝난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많이 그런 인터뷰 관련해서는 정말 이 기본적인 인터뷰 프로세스만이 답이 아니니까요. 이것저것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라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 관련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영상 괜찮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